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알땅 면적만 180평을 쓰는 신축 4년차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진해일입니다. 오늘 현장 제가 4년 전에 신축 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여주에서 집을 많이 지으시는 이 건축주분께서 자신의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준 아주 완성도 높은 집입니다. 그만큼 이런 마감재나 단열재는 더 좋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주해 보시니까 이런 단열만큼은 진짜 아파트 부럽지 않게 잘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집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알땅으로 180평, 도로는 국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축 면적 총 44.1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 바닥 면적 29.2평, 2층 14.9평,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침실은 총 4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약 3m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로 옆쪽으로는 조그마한 이렇게 하천도 흐르고 있고요. 오늘 주택은 이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을 요하지 않고요. 자, 앞쪽에 있는 이 공간부터가 이제 우리 집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쪽은 콘크리트 타설로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차량이 한 대 주차가 돼 있음에도 옆에 이렇게나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 3대는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우초통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차량을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왼쪽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출입이 가능한데요. 자, 앞쪽에 있는 마당 말고 옆에 마당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들어오시자마자 앞쪽에 수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한 물 세차도 가능하고요. 텃밭에 물 주실 때도 앞에 있는 이 수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마당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흙마당이었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아래쪽에는 잡초 매트를 쭉 깔아가지고 이렇게 디딤석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공간은 쿠바식으로 텃밭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현재는 작물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상추를 비롯한 고추, 앞에 보이는 이런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식재에 넣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아담한 텃밭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뒷마당도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창고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창고도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안쪽에는 자전거 이런 것들 보관해 놓으셨는데, 이런 용품들은 전부 다 놓고 갈 거니까 오시면은 이 창고 바로 인수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오늘의 기반 시설인 LPG 벌크 가스와 그리고 아래쪽에는 개별 정화조 묻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뒤쪽에 보일러실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일러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기구도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고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안쪽에 창고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여기 공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쪽 마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마당도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쪽은 잔디마당이 쭉 펼쳐져 있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매주석을 넣어서 또 하나의 정원 공간을 잘 만들어졌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정원이 가꿔져 있으니까 확실히 전원주택에 온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쪽을 한번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옆에는 딱 이렇게 임야가 쭉 자리 잡고 있는데, 4년 전에 예전에 고객님께서 위에서 멧돼지 내려오면 어떡하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앞쪽에 이렇게 큐블록으로 담장을 시공해놔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단을 높여 놓으셨는데, 여기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주셨어요. 이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평상을 놨기 때문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고기 같은 것도 구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차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필요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접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돌아서 이쪽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바베큐 시설을 해놨는데요. 여기도 눈비 맞지 않게 위쪽에 이렇게 렉산으로 지붕을 씌워 놓으셨고요. 창고가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전부 다 놓고 갈 거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공구함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공간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 앞쪽은 우선 파이어피트 할 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석을 쭉 둘러가지고 예쁘게 조성을 잘 해주셨고요. 이 뒤쪽으로 요거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창고 공간을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는 창고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파테로
한여름처럼 꾸며주셨어요. 현재는 평상이 없지만 여름철에 이렇게 평상 놓고 먹고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겨울철에는 안쪽에 등유로 뗄 수 있는 히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가실 거예요. 냉장고는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앞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부에 콘센트도 위치해 있고요. 아쉬운 점이 이 데크가 현재 방음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합성 데크로 충분히 바꿔놓고 쓸 수가 있고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아주 강하게 펼쳐진 앞쪽 테라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앞쪽으로는 전동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쭉 펼쳐놓고 그늘방 만드시면은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앞에 쫙 우거진 이런 산세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외부 마감재 살펴볼게요. 오늘 주택은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에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 3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예쁘게 잘 꾸며주셨고요. 지붕은 튼튼한 징크 지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인터폰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방화문, 양경으로 열리기 때문에 큰 짐들 실어 나르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철제로 시공되어 있는 방충망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은 전실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화면상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총 5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한 칸은 전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흑경 미리 처리되어 있는 스틸프레임 3연동 중문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층 바닥 면적 29.2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침실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또 침실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실 앞쪽으로는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따라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오른쪽으로 주방 그리고 그 건너편에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은 LX 지회사 제품으로 굉장히 고급 마감재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놓고 갈 거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폭도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실링팬 기본적으로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을 보시면은 600에 1200짜리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이 아트월 사이즈도 상당히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인터폰 설치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은 디귿자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앞쪽에 식탁은 별도로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 가시는 곳에 식탁이 있다고 하시면은 아마 놓고 가실 것 같고 없으면은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협의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부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넣으셨어요. 앞쪽에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공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충전 기능이 있는 콘센트도 옵션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상부장도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3구짜리 인덕션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후드까지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시야 간섭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좀 논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왼쪽으로 양문형 한 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냉장고 배치하시고 위쪽에는 이제 자주 안 쓰시는 짐들 추가적으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용도실 보여드릴 건데요. 안쪽에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 공간도 작지 않아요. 현재는 워시 타워형으로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 옆쪽에 추가적인 김치 냉장고, 옆에는 스타일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도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뒤쪽에는 프리스 창으로 환기까지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도 선반 짜놓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침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기준으로 좌우로 침실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쪽은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비 가림막이 있어서 이렇게 비가 안으로 들어칠까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벽걸이로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건너편 쪽에 붙박이장이 또 빼곡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의류나 침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별도로 마련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바로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 욕실 사이즈가 상당히 큼직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손을 칠 수 있는 세면대, 그리고 옆으로는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 이렇게 안쪽에다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거울형 수납장과 왼쪽에는 환기창까지 하나 빼곡하게 잘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또 하나의 침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침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에어컨을 배치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긴 한데 에어컨이 안쪽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침실도 남동향으로 창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비가림막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침대가 또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도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 만큼 이 침실 폭은 상당히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공간도 크기가 작지 않아요. 앞쪽에 화장대가 있고 이 안쪽에 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은 슬라이드장으로 2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기역자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의류들 간단하게 보관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활용도 높은 그런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에어컨이 여기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냉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계단 아래에 있는 이 팬트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장을 또 빼곡하게 잘 넣으셨기 때문에 쓰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공간도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부식 창고처럼 쓰고 계시네요. 확실히 활용도 높은 계단 팬트리 공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2층 올라가 볼 거예요. 2층 계단은 멀바우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튼튼하게 철제로 핸드레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14.9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침실 2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멀티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이 뒤쪽으로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단창 공간도 쓰임새 있게 잘 활용을 해주셨고요. 그 오른쪽으로 첫 번째 침실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아이들 놀이방처럼 쓰고 있습니다. 침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 놀이방이나 아니면 서재 공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케이블 허브도 중간중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상단에도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이렇게 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아이들 옷도 걸려 있고 잔짐이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깊숙하다 보니까 수납력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 욕실은 1층 욕실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 대신 요 폭이 길어서 그런지 앞쪽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욕조 같은 거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대신 여기는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1층에는 없었거든요. 뒤쪽에 환기창도 보일 수가 있겠고 세면대랑 변기 배치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선반대도 이 폭이 상당히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공간 활용을 위한 거울형 수납장으로 마감 처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공간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환기창을 넣으셨고요. 피스창으로 이렇게 채광까지 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공간이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탁상 테이블 놓고 다도방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이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요거 한 대 틀어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냉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2층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에어컨 하나로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창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뒤쪽 시야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사무 공간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동식이긴 하지만 수납장도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덧 마지막 공간 2층 두 번째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1층에서 보여드렸던 침실이 위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이즈는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4개인데 전부 다 남동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오전 시간대에 굉장히 채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소방창을 활용해서 이렇게 피스창을 큼직하게 잘 빼셨는데 이 너머라 산세가 쫙 우거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침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붙박이장도 빼곡하게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진해리에 위치한 신축 4년차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가격대에 침실 4개짜리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이 현장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메인 2차선 도로에서 안으로 좀 들어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굉장히 고즈넉하고 이렇다 할 혐오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매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북내면 당우리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마트를 비롯한 작은 병원, 약국, 은행, 그리고 초중고가 모두 위치했기 때문에 약 4.2km만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생활권도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